첫 번째로 상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강자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했지만 이 목이 꺾는 거 가지고 얘기했었죠. 목을 꺾는데 너무 세게 꺾으면 이게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게 강자성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비유를 하기는 했는데 상자성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적당히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목을 이렇게 막 돌리는데 이 돌리는 걸 그냥 적당히만 힘을 줘서 이렇게 돌리면 다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을 돌릴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자성은 강자성과는 다르게 자화가 되기는 되는데 그것도 강자성이랑 똑같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는 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한 물체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성질을 우리는 상자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문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얼핏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강자성 그림이랑 거의 뭐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두 가지 존재하죠.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자화되는 정도. 강자성체랑 비교를 해보면 강자성체는 정말 강하게 정말 거의 모든 원자 자석들이 정말 거의 일직선으로 촥촥촥 나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어중간하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 말은 자화가 되긴 됐는데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다랑 같은 말이잖아. 그 두 번째로는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 맞죠? 맨 왼쪽인가요? 어쨌든 제 이쪽에 있는 그림 자석을 뗐을 때 다시 말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줬을 때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와는 다르게 자화가 유지되지 않고 원래의 무질서한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의 방향이 다시 막 섞인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질은 자성을 계속 띄게 된다, 잃게 된다, 자성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어떤 자화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다시 말해 N극을 가져다 대면 원자 자석의 S극들이 끌려오고 S극을 가져다 대면 원자 자석들의 N극이 끌려오는 그런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자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물체가 그 자석으로 인해서 자화가 되어서 자석을 띄기는 하지만 그 자성의 정도, 자화의 정도가 굉장히 약한 그렇게 자화가 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하게 자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져다 댔던 자석을 다시 뗐을 때 걸어줬던 자기장을 다시 치웠을 때는 이 물질의 자성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는 뭐 종이 같은 것도 있겠고요,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귀요미 네오디듐 자석, 그 정도 자석이 되면 이제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게 끌려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자성이라는 성질 자체가 강자성은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자화가 되지만 상자성 같은 경우는 자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정말 미약해서 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뭐 쌤이 영상을 잠깐 이제 붙이겠지만 종이 갖다가 상자성을 시험해 볼 수는 있는데요. 정말 끌려오는 정도가 미세하거나 거의 안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상자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화되는 방향은 어떻고, 자화되는 세기가 어떤지 강자성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성질 반자성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음 슬라이드로 떠나봅시다.